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해석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어진 파일을 한번 열게 볼까요? 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 모터 브라켓입니까? 이제 브라켓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게 할게요.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화면상에 브라켓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화면에 열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이렇게 파일을 연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면은 환경에 들어가서 시작이라는 부분에 응력 해석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응력 해석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뭐 학습 작성이라는 창이 뜨니까 학습 작성이라는 이제 응력 해석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행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사용자는 정적 해석을 하고요. 설계 목표는 여기 파라메트릭 치수가 아닌 단일점으로 체크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작업할 부분은 정적 해석하겠다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적 해석하겠다라고 일단은 확인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이 재료, 이 모델링 파일이죠. 이 모델링 파일에 대해서 재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질을 어떻게 넣냐면 재질 지정이죠. 재질 지정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재지정 재질에서 여기서는 뭐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재질을 할까요? 강철 말고 얘를 쭉 넘어가서 스테인리스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서는 제가 그 알루미늄 606을 할까요? 이 재료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체크했습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때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재질 부분에 알루미늄 들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형상에 대한 작업을 할 거니까 고정되는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은 어디를 체크하시냐면은 이제 고정되는 부분은 그죠? 브라켓이니까는 아래쪽에 있는 바닥. 바닥 네 군데 구멍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됨. 구속 조건에서 고정됨은 어디? 여기 구멍이랑 여기 구멍이랑 반대쪽 구멍 두 개도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과 여기 구멍에 이 형상이 고정된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즉, 네 군데 구멍 부분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구속을 걸었습니다. 자, 다음은 힘. 이제 힘을 체크할 건데 힘이죠, 그죠? 자, 힘에 대해서는 여기 힘. 자, 힘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에 힘이 걸리냐면 브라켓이니까는 앞쪽 면, 측면이죠. 이 측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N 넣어볼까요? 이 부분에는 10N이라는 힘이 여기에 가해진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때 단지 그냥 그림만 봤을 때 아래쪽 구멍 네 군데가 고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힘이 그죠? 이렇게 힘이 작용되면은 분명히 아마 얘네들은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거나 하는 휘어지는 변형되는 모습을 우리는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힘까지 적용시킨 다음에 사실 힘 들어갔나요? 하중 안 들어갔죠. 아까 제가 그냥 ESC 취소를 눌러버려 가지고 다시 힘을 주는데 사용자가 선택하는 측면 부분에 10N이라는 힘을 주고 적용 그리고 확인 또는 작성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 힘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재질, 구속, 하중까지 줘서 경계 조건들까지 이렇게 쭉 표현이 됐다 그러면 사용자는 메쉬 뷰. 자, 이제 메쉬 뷰를 클릭합니다. 메쉬 뷰를 클릭을 해서 이 형상에 대한 메쉬 작업을 하고요. 자, 메쉬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해석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 누를까요? 이렇게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아래쪽 구멍 네 군데는 고정되어 있고 앞쪽 부분에 힘을 가하다 보니까 첫 번째 폰 미스 승력입니다. 폰 미스 승력, 뭐 다른 말로는 뭐 최대 주응력하고 뭐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튼 최대로 힘을 응력을 받는 부분이 어디로 표시되냐면 자, 현재 이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에 현재 최대 힘을 잠깐만 어디 부분입니까? 자, 현재 사용자가 어디가 최대값이고 어디가 최소값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버튼이었죠. 최대값 표시에 클릭을 하면은 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래쪽 부분이었네요. 이 부분.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 부분에 가장 많은 힘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 최대 그죠. 폰 미세 응력은 우리 고정했던 볼트 바닥, 이 볼트 바닥 부분이 쉽게 부러질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주응력 볼까요? 첫 번째 주응력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최대값은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 부분이네요. 이제 앞쪽에 예, 형상이 현재 화살표 방향으로 밀고 있으니까 밀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뒤로 밀려나거나 뒤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응력은 현재 화면에 표시된 이 부분. 자, 여기에 가장 많은 힘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주응력도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현재 최대값은 어디로 표시되어 있죠? 최대값은 아마 여기 첫 번째 주응력과 두 번째 주응력이 같은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저 부분에 세 번째 주응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변이 볼까요? 변이. 자, 변이를 더블 클릭하니까 분명히 그죠?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가장 많이 변형이 생기고 찌그러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트 가사 플레이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제품은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실제로 제품이 이렇게 크게 변형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이었죠. 우리는 실제로 자, 일단 확인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요거 배율 조정이 그죠? 배율 조정 해가지고 자, 실지라는 부분에 클릭해서 볼까요? 실지라는 부분에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터 누르고 애니메이터가 아니죠. 그죠?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터 누르고 플레이 누르게 되면은 자, 실제로 변형되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단위 볼까요? 얘가 조금 뒤로 밀리는데 거의 뭐 1000분의 1mm 1000분의 1mm만큼 뒤로 살짝 밀리니까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눈에 잘 띄게 그죠? 눈에 잘 띄게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실제가 아닌 뭐 1배율 또는 2배율 볼까요? 제가 5배율 하게 되면은 제품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변형되는 건 아닌데 값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 어떻게 보면은 변형량을 5배 크게 표현한 거고요. 자, 좀 여러분들이 손쉽게 보려면은 1배율이라든지 아니면은 0.5 비율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라고 알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변형값은 0.01468 이라는 값만큼 변형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계수도 볼까요? 자, 안전계수도 더블 클릭하니까 안전계수는 최대 전부 다 15 이상 되니까는 제품으로서는 좀 적합한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석과 관련되는 보고서 타입으로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됐다 그러면 일단은 자, 이제 분석 마침 버튼 누르고 그냥 제가 X 버튼 눌러가지고 자, X 버튼 눌러서 두 번째 파일까지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해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제 파일을 마찬가지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 버튼입니까? 예,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이게 자, 응력 해석에서 각 부품들에 대한 접촉 분석입니다. 접촉 분석을 하기 위한 조립품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조립품이 현재 화면상에 들어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전체 구조물은 여기 F1번, F3번 그리고 파트 2-1을 해가지고 총 부품이 3개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부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부분을 조립 후 파일을 열기 해가지고 이제 응력 해석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을 클릭하시고 예, 응력 해석, 자, 응력 해석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학습 작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학습 작성이라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설계 목표를 보겠습니다. 설계 목표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정적 해석할 거고요. 정적 해석인데 목표 설계 목표는 단일점 그리고 정적 해석하겠다라고 체크가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서는 그죠? 사용자는 그 단일점을 이용한 정적 해석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었고 오른쪽에 보니까는 검색기 부분에 조립과 관련되는 해석, 자 그죠? 조립과 관련되는 해석 부분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화면상에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다음은 검색기. 자 검색기 부분에서 이번에는 요거 재질 지정해야 되나요? 자, 이번에는 재질. 이 형상들에 대해서 재질을 지정하는데 현재 보니까는 현재 총 그죠? 재질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총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세 가지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이 조립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F1번, F3번, 파트 2번 해가지고 총 세 가지 부품이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질을 입력하는 창도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그냥 요거 첫 번째는 어, 연강할까요? 첫 번째 부품은 지금과 같이 강철 연강 이렇게 강철 연강 잡았고 두 번째 부분부터 세 번째 부분들도 요거 따로 복사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이네요. 강철 연강 하시고 이 부분도 강철 연강이 되게끔 체크했고요. 그리고 안전 개수는 뭐 항복이라는 항복 강도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지정 재질에서 각 부품들에 대한 재질을 입력했고요.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거 이 부품이 현재 이제 그 경계 조건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고정, 자, 어디가 고정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고정됨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이 조립품이 완전하게 조립된다 그러면 제일 바닥에 있는 면입니까? 이 제일 바닥에 있는 면을 선택해 주고요. 자, 이게 맞다 그러면 OK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그러면은 이 아래쪽 부분이 예, 아래쪽 부분을 이제 그죠? 이 아래쪽 부분이 고정된다라고 선택되었죠.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닥 부분이 완전하게 고정됐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힘을 가할까요?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힘을 가하는데 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힘을 받을 면을 선택합니다. 힘을 받을 면을 선택하는데 이때 10N 자 이렇게 10N이라는 힘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하셨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 힘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부분에 10N 힘이 작용되어라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까지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리본 메뉴 자 접촉 있습니까? 접촉 부분에 요거 자동으로 모형을 평가하고 구성 요소와 형상들 간의 접촉 조건을 조립 조건을 따지는 부분인 체크하는 부분인 자동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각 부품들이 사용자 의도에 맞지 않게끔 예, 자동으로 현재 이렇게 그 해석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추가되었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죠? 리본 메뉴 접촉입니까? 리본 메뉴 접촉 부분에서
자동 탐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동 탐지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접촉 부분 볼까요? 접촉을 크게 확장하니까 먼저 우리는 접착, 그리고 접착,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어디에 그 조건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조건, 조립과 관련되는 조건까지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메쉬 뷰 나눌까요? 자, 메쉬 뷰를 클릭을 해서 처음에는 자동으로 메쉬가 나뉘게끔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쉬가 나눠졌고요. 물론 현재 보시면은 제품이 총 제품이 세 가지니까는 각 제품들에 따라서 메쉬도 같이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뮬레이트 맞습니까? 메쉬 뷰를 클릭하고 시뮬레이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구속 조건이 들어간 아래쪽 면과 윗면을 연결해주는 결속부 부분에서는 응력이 거의 걸리지 않고 하중을 받는 끝부분에는 제일 많은 하중을 발생시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제 단일 조건이죠. 단일 조건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는 가장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 0.763 메가파스칼이라는 아주 그죠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클릭해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비틀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끝났고요. 자, 어떤 조건들 어떻게 이게 경계 조건을 잡으면서 해석되었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폰 미스 응력, 그리고 이번엔 변이 볼까요? 변이를 더블 클릭하니까 분명히 회사에서는 그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중이 들어가니까 윗부분이 많이 변형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안전 개수를 확인하니까 안전 개수는 전반적으로 더 안전하다 라고 표시가 되고, 폰 미세스 응력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연결되는 니은자처럼 연결되는 아래쪽 부분이 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응력 더블 클릭하니까 아래쪽이고요. 세 번째 주응력 클릭하니까는 요건 이제 반대쪽에 아마 미세한 차이만큼 이렇게 체크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그죠, 우리 이제 접촉이라는 부분, 우리 앞전까지는 잘 보지 못했는데 접촉이라는 구조가 생성됩니다. 이 접촉 같은 경우는 부품과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접해 있는지, 부품과 부품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만큼 접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접속 유형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접착입이죠, 그죠? 접촉 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은 편집 부분이 여기서 안 나오고 이거 볼까요? 접착.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착 부분이 그죠? 자동 접촉 편집. 지금은 접촉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요놈들에 대해서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접촉 편집입니까? 요거 이제 여기서 사용자는 그 접착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을 할 겁니다. 자, 편집을 하는데 어떻게 접착을 하냐면은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접착이라는 부분은 부품과 부품끼리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서는 전부 다 어떻게 조립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전부 다 접촉 편집으로 이제 접촉으로 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볼까요? 사용자는 이제부터 접촉과 관련되는 내용들 한번 차근차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촉, 첫 번째는 현재 이 부분인데 마우스로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마우스 오른쪽 편집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분리가 되는 부분이다. 확인 버튼 누르면 그죠? 여기 보시니까는 어떻습니까? 요거 분리가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 이게 나사 부분하고 원통 부분은 실제로 조립 가지고 조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위치만 볼 수 있다라고 체크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접촉 3번입니까? 여기 접촉 3번도 어떻게 보니까는 볼트 윗면이랑 아래쪽 면인데 요것도 접착 2번이죠. 요거 접착 3번이 지금 제가 하는 게 3번입니다. 3번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촉 편집하는데 편집에서는 억지 끼워 맞춤을 하고 슬라이딩은 없음.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접촉 4번이죠. 접촉 4번은 아래쪽 판과 위쪽 판에 대해서 그 구속에 관련되는 내부 사항 보는 건데 마우스 오른쪽 편집을 해가지고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더라. 분리가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부분은 이 바닥 쪽이죠. 화면을 돌려놓고 보면 어느 쪽입니까? 이 바닥 쪽입니다. 바닥 쪽도 같이 분리라는 조립을 해서 우리가 한번 메시를 나눠봤고요. 세부적으로 메시를 나눴다 그러면 다시 메시 뷰를 선택을 해서 요거에 대한 메시를 다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각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뭐 메시지가 뜰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하니까는 닫게 볼까요? 부품과 부품이 서로 간에 조립되어 있어도 여기 이 부분 저 쭉 넘어가시면은 해가지고 첫 번째 그죠 폰 미스승력 첫 번째 폰 미스승력은 서로 간에 조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 니은자로 꺾여 있는 아래쪽 부분이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변이를 더블 클릭하니까는 윗부분 어차피 여기서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미니까 제일 많이 변형되는 부분은 윗부분입니다. 자, 안전 개수도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안전 개수에 대한 내용들도 사용자는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볼트 너트입니까? 이렇게 확인됐으면 다시 폰 미스 승력을 더블 클릭해 놓고 우리가 작업했던 요거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지성으로 숨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지성으로 숨겨 놓고 조립을 다시 해본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다시 해본다 그러면은 그 형상에 대해서 미리 보기가 안 되네요.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하중을 받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요거 위에 거. 자, 위에 거 숨겨 볼게요. 이게 먼저 파트 2번도 숨겨졌고 그리고 파트 1번 말고 파트 3번입니까? 3번도 마찬가지로 가시성에 꽂히게 되면은 이렇게 3번 현재 화면에는 1번 부품만 나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부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잠깐 1번 부품을 요거 아마 얘인가? 다시 가시성 체크하고요. 자, 지금 보니까는 파트 2번 우리가 볼 게 이 볼트입니다. 바닥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힘을 가하니까 이 볼트가 받는 힘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남겨두고 나머지 가시성 해가지고 이렇게 볼트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애니메이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그죠 폰 미스 성적 들어가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신청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체크되죠. 자, 최소값은 바닥 쪽입니다. 최대값은 원 쪽입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조립과 관련되는 파일도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